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래의 직업 세계 변화 1-2 강의로 찾아온 김동균 강사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선 강의에서 미래의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미래의 직업 세계의 변화를 우리는 왜 중요하게 인지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직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부분들을 각각의 그런 예측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보았었습니다. 저는 앞선 강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파악해야 할 지점은, 우리가 이제 자동화라든지 AI 같은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부적으로 직업에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세상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유기적이면서 또 불안하게, 또 예측이 어렵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 속에서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또 자동화에 대체되지 않는 직업, 또 AI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 또 AI를 잘 활용해서 더욱더 변화할 직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 필요한 역량들, 이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가 그렇구나, 이런 점이 중요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면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역량을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할까? 여기서 역량이라는 말은 여러분들께 미리 용어의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역량이란 말을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직업 세계를 바라볼 때, 또 진로를 계획을 할 때, 또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역량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오늘 혹시 처음 듣거나 좀 낯설게 보셨던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는 많이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때, 또 강의를 들으실 때, 또 본인의 그런 자기 개발을 할 때에는 이제 역량이란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역량을 파악을 해서 미래를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께 제가 미래의 정보를 알려드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또 알려주면 앞으로도 계속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방법론을 한번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나면은 또 스스로가 더 깊이 있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또 능력이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변화하는 미래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 6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힘, 저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이 분석의 틀로 가져와서 바라볼 수 있게 하나의 이 프레임워크, 이 양식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오늘 강의에서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해서 미래 인재 조건 6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가 어떻다라는 앞선 강의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 제가 변화라는 말을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변화가 강력하고 거대하고 또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아주 와닿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할까? 6가지 미래 인재 조건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힘, STEP 분석법이라는 분석 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TEP라는 4가지 요소를 우리는 어떻게 자료를 취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또 이 직업 세계 아래에 우리가 제가 자주 예시로 말씀드리는 취업, 구직의 영역이 있죠. 취업을 할 때에도 이 STEP 분석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저는 취업을 한 다음에는 항상 제가 이 근래에 여러분들 어떤 진로를 준비하시거나 이런 직업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간에 저는 이직의 찬스가 늘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직업에 고착돼서 오랫동안 일을 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 이런 부분들은 안정성이라고 해서 그런 직업을 오래 지속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회의 가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업의 장점으로 인식을 해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꽤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멀티 직업을 가지거나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직업의 환경, 예를 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모든 문서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활동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 또 디지털 관련된 역량을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내 직업에서도 당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저는 또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이직이라든지 또 저는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글로벌 시대, 더 이상 한국에만 취업을 해야 된다, 국내에서만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 넘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나라에 어떤 희망하는 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생각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환경이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이번에 키우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취업에도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환경이 한정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까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오늘 같이 키워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하는 시대에 갖추어야 할 역량,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 변화하는 시대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면 좋을까 6가지 조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시대냐라고 했었을 때 이 미래인재 조건 6가지에서 전제로 했었던 이런 시대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입니다. 풍요롭고 또 아시아 중심 또 자동화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는 이런 3가지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이제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라는 단어, 용어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운회형 사고, 감성, MBTI로 보면 F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영상을 전달 드리는 시점에서 MBTI 중에 특히 T와 F에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이런 가벼운 농담이라든지 너 T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흐름이 MBTI 같은 경우는 MBTI 자체는 굉장히 이제 유행이 소멸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개인의 성향을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강점이라든지 이 개인이 또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들은 앞으로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해형 사고, 감성을 지닌 사람들은 주로 공감이라든지 또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이끌어낸다라든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내 감정을 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게 감정이 여러분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에서는 저는 감정을 너무 이해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표출만 해도 안 되겠죠. 이 밸런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운해형 사고, 감성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창작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서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 저는 이 유튜브라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고 또 크게 확장하면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정적인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고 또 구독을 했고 또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유튜버라든지 방송인이라든지 또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공감을 일으켰을까? 나와 무엇이 이렇게 싱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향력을 잘 발휘하고 있었을까?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중에 먼저 하이 컨셉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하이 컨셉이란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의 이런 공감이 중요시 되는 시대, 또 다양성이라든지 또 사회가 굉장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이제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앞선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가 영화관에서 봐야지만 이젠 영화가 아니잖아요. OTT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편한 공간에서 나의 디바이스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 또 이 영화 자체가 이제는 촬영의 도구들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더욱더 이런 이 창작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트렌드와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을 하이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이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경험에 의거해서 나오는 부분과 또 제가 앞선 강의에서는 AI가 이런 사람의 어떤 시나리오 작성 패턴을 학습을 해서 이 시나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미국의 이 배우 노조나 작가 조합이 파업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이미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또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전과를 했다라거나 또 편입을 했다라거나 또 다른 영역으로의 어떤 진출을 희망하거나 또 스스로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여러분들 만나 뵀을 때 자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서브로 이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서 또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런 것들을 하이 컨셉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터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인데요. 인간관계의 미묘한 그런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 앞서 MBTI F 단어로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사람의 개성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를 도출해낸다. 평범한 일상에서 목표와 의미를 이끌어낸다. 저는 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딘가에 가면은 내가 특히 처음 소속됐을 때는 나의 상사라든지 리더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겠죠. 물론 스타트업처럼 모두가 공평하게 일을 하는 환경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조금 더 리더의 어떤 포지션이나 리더의 어빌리티, 능력을 좀 발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팔로워로서 이 리더를 지지하고 리더의 어떤 이 영향력들을 잘 실천해내는 실천자로서의 능력을 잘 발휘하기도 하죠. 리더냐 팔로워냐 이런 부분들은 근래에선 면접에서도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엔 정답이 없죠. 네. 누구는 리더고 누구는 팔로워인데 언젠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리더도 팔로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일상에서 목표와 의미를 이끌어낸다. 저는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이터치 시대에는 자신만의 리더십 스타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 조건 6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하이 컨셉, 하이 터치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기능을 넘어서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지금 이제 화면에는 아이폰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아이폰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추구, 이게 아이폰이 예쁘다 안 예쁘다는 각자의 취향에 저는 많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이라는 것을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갖고 추구했다라는 것은 이미 명명백백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 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왜 이 애플에서 나오는 이런 기기들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디자인을 추구했었던 애플의 그런 능력, 영향력이 발휘가 된 거죠. 기능과 심미적인 가치를 결합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됐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걸맞고 우리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만들려는 본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예쁘고 더 좋고 더 내 취향에 맞는 것에 이제는 더 신경을 쓰는, 예전에 사실 경제가 조금 경제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발전을 해야 했던 시기에서는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에 더 집중을 했었죠. 또 가성비라든지 또 이 제품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는 예쁘지 않으면은 그렇게 선호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대체품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대체품들이 존재하는데 기능과 디자인의 이 결합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는 미래인재 조건에서도 첫 번째 요소로 디자인이 뽑히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디자인을 뭐 예를 들면 대학생으로 한정을 했을 때 내 발표자를 예쁘게 만든다? 그것도 디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니라 저는 기능적으로 더 잘 보이게 만든다. 예를 들면 저는 어떤 그래픽도 없이 그냥 글자만 잘 써도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무언가 뭐 패션 피플이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라든지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그건 재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디자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예쁘게 또 나한테 맞게 내 취향은 무엇인지 나를 알고 또 이런 제품의 특징을 알면은 전 디자인적인 요소 잘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스토리, 그 안에서의 서사가 겸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득, 의사소통, 자기 이해 등 훌륭한 스토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또 재밌게 보았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살펴보면은 항상 스토리가 있었죠.
물론 아무렇게나 말하는 영상도 저는 인기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짧아진 숏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 하나의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늘 스토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질서 자체가 스토리다. 저는 그것도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 말이나 뱉는 컨셉, 정말 그게 아무 말이었을까? 물론 저는 아무 말 단위로 보면 다 아무 말이겠죠. 그런데 그 아무 말이 다 결합을 하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고 맥락을 만들고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토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우리는 정보 포화의 시대에 살고 있죠. 너무 정보가 많아요.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할 일도 많죠. 그래서 다 못 보고 다 모든 것들을 접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구한다. 감정에 호소한다. 이런 부분들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조화. 이제는 집중을 넘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의 시너지를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질적인 조각들을 서로 결합해내는 이른바 융합에 가까운 능력인데요. 저는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원하는 어떤 사람의 이 방향 자체가 전공자들끼리 대학 같은 경우는 함께 소통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 보다도 다른 전공자들과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나와 다른 환경의 사람과 소통했던 경험이라든지 또 내가 또 나와 어떤 문화가 다른 이런 이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경험들을 더욱 선호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화라는 것들이 얼마나 미래인재 조건으로서 중요한지를 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감이 있습니다. 논리를 넘어 공감을 하자. MBTI F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유대를 강화해서 다른 이를 이해하는 정신. 저는 이 공감 능력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공감도 지능이다라는 근래의 어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화제가 되었던 어떤 책 제목이 있죠.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예전에는 조금은 무시하거나 누르고 그저 일을 열심히 하자라고 말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우리가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해야 했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개인의 마음보다는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좀 참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뭐 지금은 참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개인에게 신경을 써야 앞으로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개인과 개인이 모여 있으니까 개인끼리에 저는 유대할 수 있는 거는 강력한 목표의식과 공감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룹의 활동, 팀 활동이건 혹은 뭐 어떤 조직에 속해서 하셨던 활동이건 그때 우리를 묶어줬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희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죠. 미래인재의 조건으로서 5번째 유희, 게임과 유머, 즐거움의 3가지 측면에서 유희의 중요성.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이 롤이라고 부르는 게임이죠. 이런 게임과 관련돼서 저는 사실 그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 게임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을 테지만 각자가 즐겨하는 게임이 요즘은 거의 개인당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제 키면 바로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또 사양이 높아지니까 더 여러 가지 게임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도 하고 게임을 통해서 사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도 하고 또 게임을 기반으로 이런 게임 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있죠. 롤드컵이라고 불렸던 리그 오브 레전드 이 전 세계 게임 대회는 최근에 한국에서 열렸던 2023년의 결승전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 스트리밍을 보았던 전체 시청자 수 누적이 1억이 넘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이제 유희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놀자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추구를 할 때에 일을 할 때도 어떻게 즐겁게 할까? 또 어떤 것들을 사람에게 제공할 때에도 어떻게 조금 더 즐거움을 한 방울이라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겠죠. 호모 루덴스. 즐기는 유희의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만큼이나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효과적이다. 즉 미래에 이런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라고 하죠. 직업의 의미, 지원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돈 벌기 위해서
너무 맞는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것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돈만 벌 수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 스토리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유희라든지 또 융합, 조합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의미를 저는 요즘에 만나뵀던 분들 중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회적인 의미란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좀 좋은 어떤 영향을 잘 발휘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발휘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많이 체감하고 조금 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의미 추구가 이제는 이제 개인에게 중요하고요. 또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인재 조건 6가지를 이제 살펴보셨는데 다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변화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저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변화를 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지금 앞선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보셨던 메가트렌드 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가트렌드 표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이죠? 제가 출처를 카이스트 문술 미래대학원이라고 명기를 해놨는데 그분들은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고민하다가 아니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맞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취합을 해서 만들었을까? 우리가 당연히 이건 학술자의 영역이고 연구의 영역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안목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한 줄로 제가 정의를 내려보니까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취합을 하고 그 취합한 자료를 올바른 기준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내 생각을 넣어보는 것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어디서 취합을 해야 하는가? 제가 지금 엑셀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글자가 작아서 화면을 확대해야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웹사이트들을 30개 넘게 지금 표로 만들어 왔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분류를 해놨죠. 국가랑 민간 혹은 자료의 분류, 그 다음에 사이트의 이름, 그 다음에 사이트의 URL을 같이 기재한 엑셀의 표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저 URL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서 누르실 수가 없으니까 확인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이트 명을 보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색칠을 해놓은 사이트들은 제가 조금 더 즐겨보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를 한번 색칠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다양한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수를 늘려놓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나한테 영향을 주거나 내가 원하는 정보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을지 사실 찾아봐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엑셀에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고 계신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료는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정보는 또 생겨나고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보고서가 생성이 되고 있죠. 저는 제가 전달드린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삼고 첫 시작은 여기서 하시되 다 들어가 보고 필요 없다 싶은 것들을 이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삭제하고 또 본인께서 알고 계신 걸 추가해서 나만의 모니터링 즐겨찾기 리스트가 생성이 되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적어 놓았죠. 여러분들께서 이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즐겨찾기 리스트,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나의 모니터링 사이트 리스트, 저는 이런 사이트들을 어느 날 공부하듯이 보시기보다는 평소에 이동하면서 혹은 화장실에서 혹은 식사할 때 잠깐 혹은 짜투리 시간에 누구를 기다릴 때 잠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쭉 그런 흐름을 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꾸준함을 의도적으로 저는 발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사실 루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루틴의 특징은 뭐냐? 반강제성이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에 특정 일을 하겠다라고 넣어두고 그 시간에 그 일을 아무런 고민이나 어떤 감정적인 소모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성장에 도움을 준다
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알려드린 이런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곳들을 내 루틴으로 이제 삼아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시간에 운동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한 다음에 5분 동안 이 사이트 들어가기. 저는 이런 게 좋은 루틴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의 루틴 만들어 보시고요. 올바른 트렌드의 분석 기준, 자료를 그럼 잘 취합을 했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스텝, STEP 분석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HR까지 넣어놨는데 스텝 HR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HR은 휴먼 리소스, 인사라든지 어떤 사람과 관련된 정책인데요. 오늘은 스텝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HR은 가볍게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텝 분석, STEP라는 분석은 원래 이 산업을 이해하는데 또 거시적인 세계를 이해하는데 패스트 분석이 있습니다. PEST 분석인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 혹은 그 용어가 뭘 뜻하는지 보셨을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PEST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P 어떤 정치적인 요소, E 경제적인 요소, S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T 기술적인 요소 네 가지 측면인데요. 이것을 재배치했습니다. STEP로 재배치를 한 이유는 뭐냐? 저는 우리가 직업 세계의 변화와 또 취업이라든지 나의 어떤 이 미래의 이 먹고 삶에 대해서 이 영향을 볼 때에는 ST 요인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또 저런 것들이 대응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든지 포트폴리오를 개인이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ST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ST는 저는 내 개인이 좀 이 개입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늘 존재하는 영역인데 E와 P, 경제와 정치적인 요소는 사실은 내가 변화시키기에 조금 어려운 더 거시적인 요소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ST를 먼저 우선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EP, 그 다음에 HR.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제가 그룹핑을 해놨죠. ST를 그룹핑을 했고요. EP를 그룹핑을 했고 그 다음에 HR. HR은 뭐냐? 사람을 채용하거나 사람을 개발시키는 그런 조직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러면 미래의 시대에 뭐 회사에서의 리더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회사는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취업을 할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구나. 그렇게 또 내가 어떤 뭐 창직을 한다거나 창업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HR이라는 요소를 넣어 두었습니다. STEP에 대해서 앞서 보신 스텝 HR이 기본형 틀이라고 한다면 심화형을 여러분들이 저는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화형으로 예시를 하나 갖고 왔죠. STEP를 확장해서 스태퍼, STEPPER,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죠. 이걸 누가 확장했냐? 지금 보시는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3이라는 책의 목차를 보시면 스태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태퍼라고 해서 어떤 자원이라든지 또 이 환경이라든지 이 확장을 해서 단어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즉 STEP를 기본형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들을 STEP 기준에 맞게 분류를 한번 해보고요. 그 안에서 ST 기준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고 흐름이 뭔가, EP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흐름이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HR까지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화형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관심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넣어보는 거죠. 내가 진출할 직업은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많이 주니까 에코 팩터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환경 요인을 넣어서 STP를 또 STEEP로 늘릴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패스트 분석은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걸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텝, 패스텔, 스티프, 슬랩트 다양하게 변화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바꾸느냐?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나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걸 적용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힘을 기르실 때에는 이 좋은 자료들이 온라인상에 지금은 많으니까 오늘은 제가 시간상 오프라인 자료 획득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오프라인에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담, 인터뷰, 면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을 정리를 해두고 루틴을 잡아서 그런 자료
자료들을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괜찮은 이런 분석 틀에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된다라고 이 부분은 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뭐 취업에 있어서 내 이 장점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블로그나 개인 SNS, 뭐 저는 인스타그램도 좋고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내가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내가 일을 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창직을 하고 싶다. 이런 자동차의 새로운 직업들을 모니터링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동차 산업 관련된 블로그를 하나 파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활동들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미래에 본인의 그런 차별화된 지표로서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변화하는 시대에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미래인지의 조건 6가지,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의 시대에는 디자인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6가지 세부 요소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6가지를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개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6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개발할 수 있고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본인과 자꾸 연결을 짓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 꼭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힘, 우리가 어떤 이런 변화들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이른바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STEP라는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스트라는 이 거시 분석 이 틀을 가지고 와서 STP라고 재편집을 했고 심화형까지 기본형 STP에서 심화형으로 STEEP나 STEPPER이나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루틴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진출할 미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꼭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